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로 떠들썩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가 좋죠,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레이건이 소련을 봉쇄하면서 소련 공산 제국을 무너뜨릴 때처럼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이 압박되고 혹시나 붕괴가 되면은 북한의 백정혈통, 아주 지옥 같은 나라가 무너지는 핵심 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런 점은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과거에는 소련에는 고르바초프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에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고르바초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독재적인 정치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는 한국인들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반면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승객 다 모조리 사망했다, 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식당에서 TV에 나오고 있어도 우리는 태연하게 고기 구워 먹고 술잔도 기울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근데 뭐 사람이 그렇습니다. 국내 사고를 하더라도 다른 도시에서 일어난 사고에는 아이고 저렇게 어떡하노 이 정도로 하지, 자기 생활들에는 크게 지장 없이 하거든요. 매사에 자기 일을 겪듯이 스트레스를 겪는다면 사람은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외면할 수 있도록 뇌가 적응하면서 진화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은 누가 돼도 되겠죠. 찍은 대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우리들은 기저에서, 저는 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저 레벨의 시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기저에서부터 레벨을 올리고 빌드업을 해가지고 멋진 나라 만드는 초석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진지한 말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최근에 보면은 김두관 씨도 그렇고 얼마 전에 또 광주의 모 의원도 그렇고 또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 신영복 민주당을 위시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모조리 다른 사람,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낮게 보고 함부로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 표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반면 모두들 경악시키는 거는 자기들은 굉장히 소유를 많이 욕구를 보이고 있고,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경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도 보면은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 가지고 이태원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통과하는 통행을 하면서 이제 방역을 하는 문을 설치해 놓고 모두를 위한 자유,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더라고요.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이 학습이 안 돼 있는 것이 여실하게 그런 데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허구이고 정치적인 사기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중국 상하이에 푸둥이라고 하는 지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등소평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급성장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주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중국 여성들을 봤어요. 자기 이제 셀카 이렇게 막 찍는다고 있던데, 아주 세련된 중국 여성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시 어디에 섞여 있어도 전혀 손색 없는 시골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세련된 여성들이었는데요. 그 여성들의 원천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원천은 소유입니다. 물론 중국이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퓨전식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자유를 허용을 해주니까 그러한 외모의 여성들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가 바로 곧 자유다. 소유의 핵심은 또 재산의 자유다. 또 지식의 자유다. 또는 대물림의 자유다.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지식, 나의 아비투스, 나의 경제적인 소유물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바로 이 소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아까 정치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대물림을 할 때 상속세를 뜯어가는 거는 거의 뭐 공산주의 국가 못지않게 돈을 뜯어가고 있다. 상속세가 뭐 60%에 육박하고, 물론 그 비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소유를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그 개인의 소유를 지켜주는 것을 법으로 하는 최소한의 법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글쎄요, 저는 보수의 가치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아까 제가 그 중국 여성들 얘기했습니다만은, 소위 종교혁명을 한다고 하면서 이란의 여성들을 위시해서 이란의 풍경이 정말 미국의 대도시 어딘가를 연상시킬 만큼 자유롭고, 여성들이 히잡을 안 썼거든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얼마든지 자기의 패션을 뽐내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그 이란의 모습이 소위 종교혁명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완전히 회색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삽시간에 회색의 국가로 바뀌었거든요. 다 여자들 히잡 덮어 쓰고. 그걸 보면서 그 사진을 검색을 해보면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열립니다. 지금 뭐 경향신문에서도 그렇고 뭐 동아일보에서도 마찬가지고, 글빛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할 때 흔하게 쓰는 레토릭이 이런 겁니다. 촛불 민심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민중의 열기, 썰익은 열기, 끝간데 없는 정오심, 그래서 특정 정치인에게 이끌려가는 땔감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에 와서 박근혜가 무슨 잘못을 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촛불을 들었던 사람 중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껏 해봐야 뭐 최순실, 아니면 무슨 삼성의 뭐 말, 이런 이야기? 그게 다일걸요. 그래서 그때 당신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그래서 지금 이 정권 출범 후에 당신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저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 억압은 종국에 가서는, 특히나 남성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성과 어린이의 삶을 핍박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최근에 그 성추행하다가 오거돈, 그 다음에 박원순 이렇게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뭐 박원순은 죽었지만은.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과거에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깨고 나온다고 또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더불어 신명복 민주당에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당원 투표를 하는데, 당원 설문조사를 하는데, 물론 그 참여율이 좀 낮았다 하지만은 참여한 사람 중에서는 80%가 넘게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각 지역의 노동당원 대표를 지정을 해서 뽑아내고요, 찬반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공개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99.9%가 나오는 것이죠. 아주 폭력적인 그 강압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도 지역을 위시해서 이 더불어 신명복 민주당은 특히 대깨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지지하는 성향을 보면은 공개적으로 폭력적인 어떤 협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런 압도적인 찬성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쪽 지역이 아마 전 세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충격적인 거는 그 지지율 속에는
여성들도 있다는 거죠. 여성 당원들도 있고 여성 지지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이 대표해서 선출해내는 정치인을 위시해서 그 지지층들이 늘 말하던 민주, 무슨 평화, 인권, 진보 이런 파리들은 다 허구라는 게 명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정치 진영에 매몰된 그야말로 시쳇말로 표현하면 정치충인 거죠. 정치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 정치충은 저는 팬덤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좌우의 공이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이 근본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명분이라면 그나마 그게 옳은 방향이라면은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오도되거나 또는 편집되거나 또는 편향되어 있는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덤화되어 있는 그런 명분이거든요. 그런 명분은 반드시 자기들이 가는 방향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폭압적인 성향을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절대 선을 독점했다고 하거든요. 착함이라고 하는 거, 착할선, 착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착한 식당, 무슨 요즘은 착한 에너지도 말하대요. 신문에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얹어져 있는 그 아파트 경비실 위에 얹어져 있는 걸 보면서 착한 에너지라는 그런 말도 쓰더라고요. 또는 뭐 요즘 착한 기업이라는 말 썼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공 바이러스로 정치몰이를 하면서 착한 임대인 이렇게 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마음을 쫙 갈라놨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도대체 뭐가 착하다는 거지? 어떻게 착하다는 단어를 그런 데다가 막 갖다 붙일 수 있느냐? 파고 들어보면 기준도 모호하거나 또는 자기중심적이죠. 예를 들어서 소통이라는 그 유행하는 단어처럼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잘 들어주면,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직급에서의 낮은 사람들 또는 나이에서의 낮은 사람들이 직급에서의 높은 사람들 또는 나이에서 자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잘 들어주고 대화에 잘 맞춰주면은 와, 저 선배님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야. 저 차장님은, 저 부장님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야, 이건 이렇고 있잖아. 안 되는 이유는 이렇고 하고 안 되는 설명을 했다가는 고집불통이다, 꼰대다, 이렇게 찢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덮어놓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고집불통이다 또는 꼰대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실은 정말 꼰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젊은 꼰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착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보면요, 탈레반으로 묘사되는 할례를 합니다. 할례. 여성들에게 할례를 해요. 할례의 단계가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계가 크리토리스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일부분을 제거를 해요. 크리토리스는 아시다시피 성감대잖아요. 그래서 욕망하지 마, 느끼지 마, 욕망을 강제로 거세해버리는 것이죠. 조선의 그 어처구니 없는 연려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려비 또는 연려문이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나면은 지아비를 계속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게 하는 그 강제된 지조이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팔자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은 남자 만난다고 뭐 팔자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잘 만나도 팔자 고쳐질 수 있긴 있습니다만 흔히들 이제 팔자 고친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든지 시집 가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조선에서는 그냥 딱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아이고 열려놨다 이렇게 해서 그건 강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강제된 착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치가 아니라 주자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착함의 기준이 굉장히 높게 상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도 그 착함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득권이 권력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초록 불일 때 건너가 뭐 이런 구체성이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모호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포기해버리고 거짓말하는 거죠. 숨기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욕하고. 조선 사람들이 과거에 선교사들로 대표되는 외국의 사신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봤을 때 조선 사람들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더럽다,
게으르다. 그리고 욕을 많이 한다. 또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 뭐 이러한 몇 가지 특징들을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인 법치의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너의 욕망을 발산하면서 살아 라는 게 아니라, 강제된 욕망 속에서 한도 끝도 없는 기준만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숨어들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니까 도덕심을 파괴한다.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도덕심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렴치하게 만든다. 뒤에서 숨어가지고 뭔가 작당을 벌려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지켜질 수 없는 기준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파괴된 도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애들한테도 말이죠. 야, 니 참 착하네. 인사 잘하네. 이런 말 자꾸 하면요. 당장에는 걔가 더 말 잘 들으려고 하는 거 보면 귀엽잖아요. 근데 그 애는 그 말 듣는 순간부터 그 말 해준 사람 앞에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숨겨가면서,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자기 본성을 숨겨가면서 뭐가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저씨가 나한테 착하다고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앞에 가면 얼어버립니다. 착하다는 기준도 없는데. 그래서 함부로 애들한테 야, 니 참 착하네 라는 말 해주면은 그 애는 그때부터 속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행하는 그 할례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크리스토리스를 제거해버리는 거, 욕망을 거세해버린 조선과 닮은 꼴이죠. 그리고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게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일제치하에 들어가고, 또 우리 힘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보면은 누구죠? 한 학자 송욱은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탄생, 그러니까 뭐 인민의 탄생, 국민의 탄생, 이렇게 탄생 시리즈 세 번째로 오면서 그분도 일제 치하 하에서 3.1운동 때부터 이제 근대 국민의 사기 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역시도 역설적으로는 일제가 근대의 냄새를 이 땅에 풍겨버린 것이죠. 근대 빛을 쐬주니까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간 학습이 되고 눈을 뜨게 된 것도 저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송욱은 씨의 글도 봤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구형 민주주의, 그러니까 법치가 룰 오브 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국과 교역을 하고 통상을 하고 열려 있고, 혈통 위주가 아니라 가치관 위주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네이션이라고 한다면 가치관에 기반한, 뭐 얼굴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가치관에 기반한 그런 국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이제 제도를 심어버린 게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하면서 이까지 확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박정희의 중화학공업에 의해 가지고 경제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감히 제가 한국인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만은 뭔가 아직까지는 뒤에 남아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은 아버지가 사줬는 BMW 타고 다니는 싸가지 없는 자식, 창문 열어가지고 담배꽁초 그대로 튕겨버리고, 가게 가면은 여자 서빙 오는 점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천민 자본주의를 보이는 그 갭이죠. 그렇지만 옷은 명품을 걸치고 나가면 좋은 차를 몰고 하는 행실은 완전히 옛날 조선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 할 때, 놀부가 원래는 머슴이잖아요. 그 흥부와 놀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신분이 떡상해버린 그 놀부의 천박함, 그런 것을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려면, 우리가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관심이 참 많지만은 평상시에 우리가 좀 더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쓰이면은 탈레반의 그 여성에 대한 할례와 같은 그런 족쇄가 된다, 올가미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